공부를 하면서 제가 갖고 있었던 꽤 큰 고민은 공부는 이해를 하는 거냐 암기를 하는 거냐.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리석었죠. 공부는 인풋을 통해서 아웃풋을 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암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보통 저희 딸이랑 제가 했던 소송 이야기를 좀 편하고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채널을 저희 딸 친구들도 꽤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면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하다가 혹시 공부 방법론에 관한 얘기를 좀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부터 한 공부 방법론 3탄에 걸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그 1탄으로는 공부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제가 고시 공부를 하면서 공부에 대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느껴왔던 생각들, 정리했던 생각들을 조금 편하게 쉽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공부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저도 어릴 때부터 공부를 썩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갖고 있었던 꽤 큰 고민은 공부는 이해를 하는 거냐 암기를 하는 거냐. 사실 뭐가 완벽하게 맞다 라는 거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수능을 볼 때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이런 게 있다고 할 때 어떤 과목은 암기 과목이라고 하고 수학 같은 과목은 암기보다는 이해가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의 측면만 있다, 암기의 측면만 있다, 어느 정도는 이해와 암기가 꼭 필요하다 생각하실 텐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생각이 달랐어요. 전 어릴 때 극단적으로 암기를 싫어했습니다. 암기하는 공부들을 굉장히 피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리석었죠. 공부의 본질을 두고 이해냐 암기냐에 관해서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국영수 과학 이렇게 크게 사회까지 났을 때 암기를 너무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과목을 되게 좋아했어요. 수학은 이해를 밑바탕으로 해서 암기가 아니라 외워지는 거다. 예를 들어서 정의, 용어, 성질, 특징, 공식 이런 것들을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생각하고 반복해서 보다 보면 외워지는 거지 구구단 외우듯 외우는 게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암기하는 공부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었지만 막 암기를 위해 노력한다기보다 그냥 반복적으로 읽거나 하면서 외워지도록 하는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가서 법학을 공부할 때 제가 사법시험을 준비한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은 그 법전을 달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실은 법전을 달달달달 외울 수도 없거니와 법학은 수학과 가까운 학문입니다. 법조인이 되려는 후배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법학은 함수다. 함수가 뭔가요? fx는 y잖아요. 그래서 x라는 사실관계에 f라는 법리를 들이댔을 때 y라는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이게 이제 법학이거든요. 근데 이제 왜 어렵냐? 함수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통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x라는 물을 딱 넣으면 이게 툭툭툭툭툭 걸쳐서 y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이 f라는 함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경로를, 그리고 법리, f라는 함수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법리가 있겠어요. 그것들을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f라는 함수가 1부터 10,000개가 있다고 치면 이 사실관계에는 f223이 맞는 거야. 이걸 찾는 것도 어렵고 f223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함수에 필요한 요건들 이것들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y값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과 법학은 되게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렇게 저는 이제 외우는 공부를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제가 사법시험 1차를 준비할 때 헌법 과목이 상대적으로 외우는 게 많거든요. 추석 연휴가 되면 특강을 해요. 헌법 특강. 부속법령 특강을 합니다. 우리가 헌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는 우리 국가기관 관련해서 국회도 나오고 대통령 그리고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해당되는 법률들이 있어요. 아주 지엽적이고 그냥 찾아보면 되는 거 이걸 다 외우라고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이걸 찾아보면 되는데 이걸 왜 외워야 돼? 거부감이 너무 심했습니다. 이런 걸 문제로 낸다고? 외우는 걸 잘하는 사람이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대한민국 최고 시험이라는 사법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죠. 또 공부를 해서 외우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법시험에 떨어지기도 했지만 붙었던 해는 그런 부분까지도 준비가 아주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법시험을 붙었습니다. 사법연수원에 들어갔죠. 그야말로 우리나라 문과의 최고 천재들이 모인다는, 그때 저는 연수원 공부를 하면서 제 공부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필드에 나와서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는 더 뼈저리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사법연수원은 기본적으로는 법관을 양성하는 시험이에요. 법관과 검사, 판사로서 일을 할 때 필요한 어떠한 방식으로 써야 되는 그 틀이 있는 거예요.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로서도 써야 되는 틀이 있어요. 사기죄에는 이러이러한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폭행죄에는 이러이러한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외우지 않으면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이제 영어가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죠? I'm fine, thank you, and you.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가장 기본, 그거는 누구나 기억이 나잖아요. 이건 제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오는 거지만 제 머릿속에 없는 표현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암기가 중요하다는 걸 그제서야 사실 처음 느꼈습니다. 의뢰인들이 상담을 하면서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고 법률에 있는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을 정확히 알 거라고 생각해서, 어떤 분들은 민사사건, 어떤 분들은 행정사건, 어떤 분들은 형사사건, 어떤 분들은 가사사건, 정말 많은 사실관계를 갖고 물어보십니다. 보통 변호사 상담이 통상 30분에서 길면 1시간 이내로 이루어지는데, 그 시간 안에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서 법적인 쟁점을 추출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의뢰인들은 법률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 중에 필요 없는 부분을 발라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 중에 법적인 쟁점을 추출해서 법리를 통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머릿속에 정확한 법리가 없다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 취득시효 주장을 한다.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하는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제가 머릿속에 갖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겠죠.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원공연하게 점유했다. 이 요건이 생각나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변호사는 상담하러 갔더니 이건 점유취득시효 주장에서 이겨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만약 그 얘기를 못했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의뢰인이 혹시 점유취득시효의 가능성은 없나요? 그런데 제가 그제서야 아차! 이럴 수도 있고, 그걸 듣고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다고 하면 대답을 제대로 못하겠죠. 그러면 의뢰인은 이 변호사는 실력이 없구나 라고 해서 신뢰감을 갖지 못하게 될 겁니다. 모든 법을, 그리고 모든 판례의 입장을 머릿속에 넣을 수는 없는데, 리걸 마인드라고 해서 이러이러한 사안이면 이런 거 문제될 것 같아,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해석을 두고 분분할 것 같아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부분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판례나 어떤 법령, 해석을 두고 논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도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전체적인 사건이 진행됨에 있어서 어떤 점에 있어서 변수가 될 수 있는지, 우리 쪽의 리스크는 뭔지, 이런 것들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결과가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암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최근에 뇌과학, 공부방법론을 연구하고 뇌과학 연구하시는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해는 암기를 위해서 필요한 거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의 머릿속에 뭐가 없으면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는 인풋을 통해서 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웃풋을 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암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한 적도 있고, 또 그래서 인정받는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암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공부의 본질과 관련돼서는 이해도 중요하지만 암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내 머릿속에 있는 공부를 아웃풋을 하기 위함이다. 뱉어내는, 아웃풋하는 훈련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기억나는 걸 다 써보는 거 굉장히 어렵죠. 하기 싫죠. 근데 이렇게 해야 실제로 그게 제 머릿속에 남아있게 되고 그게 제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해와 암기 영역에 있어서 암기의 중요성, 그 암기가 필요한 이유,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게 제 공부했던 그 시절의 민법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한 과목이 아니죠. 헌법, 1차만 해도 형법 이렇게 있는데 이 많은 책을 어떻게 공부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거냐. 모든 시험에 통용될 사법시험에 관한 공부법. 이건 제가 발명해내거나 한 건 아니고 그 선대 훌륭했던 선배들이 다 이렇게 물려내려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려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 시간에는 정말 노는 거 좋아하고 사법시험 합격이랑은 거리가 멀었던 그걸 제가 어떻게 고득점으로 합격하게 됐는지 한번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시간 여기까지고,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께 어떤 컨텐츠를 드리는 게 도움이 될지 고민을 한 결과인데, 아딸소와 알코올 예우 아니더라도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가 있으면 계속해서 고민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공부 2탄 사법시험 공부 방법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